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뉴스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화제 소식 뭐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화성 참사 소식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고수사본부와 경기 고용노동지청은 26일 아리셀 공장과 외국인 노동자 파견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사무실 등 3개 업체 5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수습본부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성시청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연이어 살포한 데 이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전후해 한 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며 정세를 관리하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재개했다는 해석인데요.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IRBM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참은 하루 100여 개가 수도권 위주로 떨어지고 있으며 내용물에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만에 7번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연일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만큼 위기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해 최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건데요. 통계청은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무려 19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했는데요. 결혼 후 첫 출산까지 평균 기간이 2.5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혼인 건수도 지난 4월 총 18,0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 급등했는데 1년 전보다 3,555건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사 가운 가슴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원장이라는 글씨. 병원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의사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자신이 미국 유명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라며 서울 강남과 압구정 일대에서 의사 행세를 하고 시술까지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였습니다. 이 가짜 성형외과 원장은 설상가상으로 과거 미국에서도 똑같이 의사 행세를 하다 처벌받았는데요. 이번엔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친분이 쌓인 고객들에게 돈을 빌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병원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소송 등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심층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여기 이슈 오지은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역 진짜 뉴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세은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뉴스를 봐야 하는지 고민이셨던 분들, 또 평소에 뉴스 보면서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모두 모아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권혁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첫방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에 첫 방을 하고 나서 권혁의 진짜 뉴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더 사명감도 있고 또 책임감이 있었는데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이렇게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취재와 촬영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진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김세현 아나운서한테 뜬금없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네. 오지훈 캐스터가 좀 전에 네. 아이 출생률이 올라서 네. 그 결혼 건수도 그렇고 출생률도 그렇고 조금 반등했다 그러는데 네. 혹시 아이 있으세요?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혹시 아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오지은 캐스터 얘기를 듣고 또 김세현 아나운서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것들은 제가 미국에 살다가 오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아이를 굉장히 많이 안 낳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는 왜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좀 사족이 길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실 빈센트 로펌의 남원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인 뉴스 어떤 내용을 다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다룰 소식은 성형외과 원장 행세 불법 시술 논란입니다. 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요. 아까 오지은 캐스터가 뉴스 여기 이슈에서 소개해준 내용인데요. 자신을 미국 유명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며 강남 일대에서 활동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의사 면허도 없는 가짜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고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권혁 기자님이 직접 취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짜 학위를 가지고 가짜 의료 시술,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인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의료 시술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조금 찾아보니까 네. 미국에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저랑 인연이 있던 분이기도 하고 오. 또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2, 3년 정도가 됐는데 1년 전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원장에 대한 문의 전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줬고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네.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얘기들 그리고 소개받았던 장소, 사람들 그리고 병원까지도 직접 샅샅이 알아내고 난 다음에 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은 경찰에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떤 혐의점이 파악이 돼서 검찰에 네. 송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뭔가 그 규모가 한국과 미국 같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피해 규모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소개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그 소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 명당 한 2, 30명씩 소개를 하면서 불법적인 시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 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필러나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고 또 안면 거상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약간 칼을 대는 그런 수술조차 행하면서 굉장히 좀 위험이 난무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참고로 그 부분 전에요. 네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피해자들을 변호해 주신 분이 사실 오늘 네네. 같이 나와 계신 남원호 변호사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남원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된 겁니까? 작년에 그 피해 여성 3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알고 보니 그 의사가 한국의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제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강남 일대만 해도 아마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강남 일대에서 강남에 있는 병원 통해서 모 동네 그다음에 뭐 어디 모 네. 동네 뭐 이런 데서 했던 그 실수를 했던 병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그곳을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는 앞뒤 주장과 다른 그 영상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한 원장이 여기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예. 원장이 미국에서 가셨다고. 우정이 씨도 미국에서 다른 거랑 소개를 한번 받았지. 미국에서? 네, 잠깐 밥 먹을 때. 그러면 그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진료를 하시게 분위기가 어떻게? 여기는 진료한 적 없어요. 큰일 나요. 강남병원에서 나 거기 때문에 조사받아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들었어. 네, 이 병원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조사질 하다가 내가 알아. 죽여본다고 해서 저하고 그러셨어요. 영암도 원장이 여기서 그랬더라고. 지가 팍팍 나오고 타다는 거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6개월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은? 네. 피해자라니까, 피해자. 피해자지? 네. 지금 의혹하면 없어요, 이 사람이 의혹하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이랬으면 나는 벌써 검찰을 갔지. 왜 검찰에 나를 의혹시켰어요? 나를 이용한 거라니까. 미국에서 누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식당에서 왜 만났어요? 6개월 정도 그분이 소개시켜줬어요. 두 달 조금 더 그 정도 걸린 거지. 최근에 언제까지 나가셨어요? 최근에 작년에 이 사건 나기 전에 이거 여기 내가 야이 지랄 내가 하셨어. 한마디 한테 가정에 꾸지러버리고 이건 오지도 말라고. 어신 넣지 말고 한대 넣어주시지 말라고. 작년에. 아니 지금 연락도 없고. 없어요. 본 선생님이랑 이제 결과 끊어지고. 선생님 같은 거, 기자님 같은 거 결혼하겠어요? 저도 안. 피해자인데 내가?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해봤더니 다 누구가 안다고 본인이 잘못 없다는 소리잖아요. 원장이라는 분이 여기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권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잠깐 뵙고 시점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이 여기서 일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는데 일 아예 안 했어요? 네. 여기 있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저기 최근에 방송 제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일안 했어요. 아예 있지 않았다고요? 예. 만난 적도 없고? 대표 원장님은 단추소. 네. 근데 명함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전혀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일 일도 안 안 하고 네. 뭐 환자들 상담도 안 받고. 그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훈이가 자기 사촌 동생이고 윤석열이하고도 만났었고 그다음에 그 이일녀에서 알죠? 길병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누나라고 얘기했고 한상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놈이고 그래서 성형외과 나쁜 새끼들이 통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이 깔끔하잖아요. 시술을 했나요? 같이 했죠. 근데 이제 이 새끼를 프로파로 쓰면서 발뺌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걸 해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 두 군데다. 네. 거기에서 직접 그 방도 가보시고. 그럼요. 그거 내가 찍은 사진을 다 지금 보낸 거예요. JTBC 뉴스가. 네. 네, 수고하십니다. 저 소개받고 전화 드리는데요. 성함이요? 아는 분인데, 원장님, PRP 좀 하고 싶어서 예약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사모님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요? 상담
좀 이따가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사모님 언제 괜찮으신데 저희 스케줄 보고 해야 돼서. 원장님 스케줄 보셔야 된다고요? 저희 스케줄을 봐야 돼. 예. 난데 24일 날 오전 11시 어떨까? 24일 몇 시요? 오전 11시. 오전 11시 성형외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자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식사하지 마시고 혈압약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람 자체가 가짜잖아요. 네. 근데 사기꾼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네네. 의사 사기꾼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시술을 하고 시술은 그거 잘못해갖고 잘못되면 그건 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마음의 상처하고 신체적인 상처가 다 같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화가 나는 건 사실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날개를 달아준 거잖아요, 사기꾼한테. 어떻게 아무리 실장이도 어쨌든 간에 의사 가운을 입고 거기서 활보하고 명함 돌리고 들어가서 원장님 찾았을 때 버젓이 나오고 그리고 상담 전화하면은 버젓이 받아주고 일이 너무 더 커진 게 그 병원 둘 때문에 더 커졌는데 진행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그 병원에서는 말씀하신 것대로 아니라고 하고 우리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정말 몰랐다면 상담 전화 받을 때도 원장님을 찾았을 때도 제가 들어가서 그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병원 안에서 원장님 계십니까? 하고 했을 때 잠시만요 하고 안에서 가운 입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안 믿어요?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 그거는 저는 그냥 사기를 넘어서서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씨랑 통화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BC 나오는 뭐 광호 씨하고 김선 씨 이런 사람들 다 어쨌든 시술 받아서 한 거 아니야 원장님한테. 내가 받아서 샀는데도 원장이 거기 차트까지 원장이 다 한 거예요. 그 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다 했다고 경찰서 가서는 진술하셨어요? 당연히 했겠죠. 지금 본인이 했는데요. 아니 그 한 원장님이 가가지고도 진술을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원장이 했다고. 당연하죠. 현 사실이 없는데 내가 했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조사관한테 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언니가 했다는 날짜는 나는 홍콩에 있었어요. 네. 인하고 그 일제에서는 왜 원장님이 가운 입고 나타났다 그래? 가운 입으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가운 입으면 의사로 보이잖아요. 가운이요? 네. 가운은 가운이 그게 뭐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뉴스 보니까 원장 써 있던데? 그거는 거기에 잘 보시면은 그 상담 원장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상담 원장.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앉아서 사람이 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서 소개만 해준 것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시술하신 적은 없고. 전혀 없습니다, 기사님. 저는요, 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아직도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뻔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저도 애지간히 그냥 어느 정도 용서받고 그냥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네. 참 보면 볼수록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영상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직접 제가 그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우선 성형외과에서 이 한민수 한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술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시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이 한모 씨가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한모 씨가 온 적도 없다고, 그리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 소개했던, 그래서 그 직접 이제 진술을 거기서 받아낸 그 피해자가 있었던 거죠. 소개해줬던 분이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화면 같은 경우에 저게 미국에 있었을 때 화면인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작년 그 한모 씨가 그 실제로 그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을 때에 다른 분이 또 전화를 해서 네. 한무 씨를 통해서 시술을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약속이 잡혀는 과정이었고 아까 그 영상. 그렇죠. 영상에서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서 또 그 자기가 이제 상담 원장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서 이제 다른 분이 실제로 진술하셨을 때는 실제로 한쪽 쪽방에서 시술을 했고 그리고 그 피해자인 분이 시술을 거기에서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하면서 계속 진술이 엇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속이지 않고 본인의 어떤 행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남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 이제 수회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한 원장이 이제 자신의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찰이 확보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들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객관적 증거상 이것은 한 원장이 직접적으로 시술을 했던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추궁이 들어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주변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학위나 자격증도 위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 이제 상당히 특이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한 원장은 자신은 이제 원장이 아니라 상담 원장이라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이긴 한데 혹시 상담 원장이시냐? 상식과 이제 경험칙에 반하는 설명인 거죠. 네. 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 원장이 사용했던 방에는 각종 학위나 근무 이력들이 가득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과연 병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냐라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봤어도 병원 쪽에서는 시술을 맡긴 바도 없고 시술을 그 사람이 한 적도 없고 또 환자를 거의 소개한 거는 몇 번 케이스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원 측의 책임은 정말 이게 없을까요? 물론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자기는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뭐 또 너무 떳떳하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는 유죄이고 무면허 의료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는 이제 무죄다라는 이제 논리로 그러네요. 해석이 될 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마 이쯤 돼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사실상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였기 때문에 시술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언제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네. 한 씨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좀 알게 됐었는데 미국에서 있었을 때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취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의 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술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네. 그 시술 부작용 때문에 안에서 뭐 이렇게 보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분들 맞아요. 뭐 보형물 네, 같은 네. 걸 빼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형외과 의사가 과거 미국에서도 의사 행세를 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하다가 이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관련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다음에 또 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이 한의 사회 성형 의사를 사칭해서 또 피해를 본 사례가 또 여러 건이 또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요, 전혀 의사 라이센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의사 경력도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또는 여기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병원에서 일했던 주사 놔주는 경력, 조무사, 한국말로 조무사라고 하는데요. 간호조무사. 예. 네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를 놔주고 있고요. 네. 주사 부작용도 마찬가지, 시술 피해도 시술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인 사회 이런 사람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참 그리고 문제가 플러스로 크네요. 더 네. 이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그 성적인 접근 또는 기타 어떤 투자를 유도하는 성형외과를 저희가 차리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한 분들이 있는데 결혼한 분들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결혼도 그게 사실 법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가서 여러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서티피케이트 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분을 제가 지금 계속 취재 중인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혐의가 불법 시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다른 내용도 나왔는데 저 카메라에 나온 게 제가 2019년에 제가 미국에서 했던 방송인데 그 내용이 네네.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의 이제 예전 모습을 한번 보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취재했을 때 주변에 많은 여자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었고 뭐 이번에 이 사건의 그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네. 투자를 유도해서 여자분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 정도는 돈을 빌려줬다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에서는 자신이 그 성형외과의 의사라고 하면서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곳하고 LA라는 곳 두 곳에 병원이 있다라고 하고 한 곳을 제가 이제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네. 한 곳은 UPS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우편 배송 업체라고 하는데 UPS라고 네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곳의 포스트박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점이었고요. 또 한 군데는 그냥 시청 건물이었습니다. 아틀란타의 시청 건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성형외과 병원을 한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또 병원 의사 행세를 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울러서 또 한 번 그 가짜로 행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한국에 있는 한국의 몇몇 개 대학 병원에 수련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대학의 동문회 있었다라고 해서 그 동문회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동문이 만약에 제가 아니었다면 네. 그분이 그렇게 속여서 만든 그 학교의 동문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문회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네. 물론 제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 동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분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이분에 의한 피해자들을 한 4-5분 정도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취재에 응했고요.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취재를 하니까 네. 뭐 결혼빙자 사기, 그다음에 혼인빙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결혼을 2-3번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가짜 경력, 각자 어떤 면허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자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그 피해자만 제가 알고 있는 분만 5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모 씨의 경우에 이미 2020년 정도에 캘리포니아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요. 그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출석 명령을 이행을 했는지 그 이후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틀란타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LA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아틀란타 쪽으로 아마 옮긴 듯한데 아틀란타에서도 저한테 제 유튜브 저한테 있는 그 또 다른 SNS 영상에 네. 보여진 지금 나왔던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때의 그 분이 그때 신고도 하고 그리고 피해 상황을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피해는 낮췄는데 그 당시에도 한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을 오간다거나 미국의 다른 장소를 네. 오간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여자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돈을 빌린다거나 혼인을 빙자해서 뭘 한다거나 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네. 당시에 현지 매체 뉴스에 나와서 실제로 처벌받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저런 의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가짜 의사를 만날까봐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예방 팁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에 들어가시면 의사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의사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의사를 거기서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의사 이제 면허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면허증 번호도 알아야 되는 겁니까? 면허증 번호가 아니라 이제 이름으로 이름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아. 전문 전공 이제 네.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특이점 같은 경우에 불법 시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주 지역에는 출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받는 이제 그런 행태들이 널리 이제 인용이 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병원이 아닌 제3 지역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은 한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진을 간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왕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명확하게 허가를 받는 이제 행위에 한해서만 합법인 것이지 그러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없이 왕진을 다니고 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시술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하시거나 경험을 하셨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남 변호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한 원장의 활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실제로 왕진 가방을 들고 자신이 그 관계하는 여자분들의 직접 그 마사지 샵이나 아니면 네. 어떤 스킨케어 샵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저희 불법 시술 또 가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시간인데요. 문서화 뉴스캐스터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문서화 캐스터가 뉴스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직접 이 이야기는 취재를 또 다녀오셨었죠. 오전에 장애우 관련된 이야기 하셨었죠. 네. 네. 그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먼저 나갑니까? 아니요. 저희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발달장애 학부모 연대라는 게 있는데요. 네. 부모 연대가 있는데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자신의 자제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까 네. 부모들이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음. 오체투지라고 했던 어떤 그 일종의 항의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시위를 네. 했었는데 그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문서화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된 뉴스를 함께 살펴볼 캐스터 문서화입니다. 지난 25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제74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74주년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독도화가 권용섭 여영란 화백 부부가 지난 27일 LA 샌피트로 항에 위치한 레인 빅토리오를 방문해 한국전과 레인 빅토리에 관련된 약 10만 달러 상당의 수묵화 10점을 기증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 레인 빅토리오에 한국전쟁 역사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가슴 아픈 상처와 인도주의적 희망이 담긴 역사 그 자체인 레인 빅토리오에 한국전쟁 역사관이 생긴다면 이는 후대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전달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로 향할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7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청주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엄마와 딸, 그리고 3급 판정을 받은 아들이 집안에 나란히 누워서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 경제활동 불가로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총 23건의 발달장애 가족 참사를 막기 위해 장애인 부모연대는 곳곳에서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체투지 투쟁은 또 다른 비극을 막을 근본적인 사회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 부모연대는 이 오체투지 투쟁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발달 장애우를 위한 전수조사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측은 5월 26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오늘 27일 오후 3시에 서울에서 그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열린 오체투지 투쟁을 이끈 서울장애인 부모연대는 총 9가지의 발달장애 후 지원 정책을 요구했는데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행동중재 인력 배치와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참사를 막기 위해 무더운 더위 속 뜨거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던지며 약 한 달간 투쟁을 이어왔는데 살아야 한다는, 살려내야 한다는 장애인 부모연대의 마음이 정부에 전달되어 근본적인 장애인 배려 정책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우들이 고통이 아닌 보통의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문서아 캐스터였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문서아 캐스터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먼저 권용섭 이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6.25 전쟁인데 6.25 네. 전쟁의 6.25 전쟁을 기념해서 그 LA에 있는 미국 LA에 있는 샌페드로 항에 있는 SS 레인 빅토리호. 네. 네, 어렵죠. 제가 한 번에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네. SS 레인 빅토리호에서 SS 레인 빅토리오. 6.25에 관련된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네. 그 행사에 그 했던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네. 거기 안에서 그 권용섭 화백이 그린 그림을 전시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만나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했을 때는 거기 계셨고 네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시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네. 이야기하셨나요? 그 전화로 인터뷰했을 때는 직접 이제 그 권용섭 화백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6.25 당시에 흥남부두라고 하죠. 그래서 네. 흥남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막 배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큰 배 퀸 메리라고 또는 뭐 또 다른 빅토리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배 말고 요건 조그만 상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상선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무려 여기에 7,000명을 태워서 피난을 시켰던 겁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했었나 봐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그 않아요? 그림을 그 네. 권용섭 화백이 직접 그려서 네. 그 배에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배가 막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배가 막 갔나 봐요. 네, 다행히 그 배는 가라앉지 않고 잘 동력에 의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 내려놓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네. 그 배가 지금 그 들어온 지 뭐라고 표현할까?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 배가 이제 노후에서 다 끝난 겁니다. 다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게 됐는데 그 활동을 안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이 배를 또 뭐 요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배를 네. 한국으로 사들여서 저희가 전시를 하자라고 어떤 또 일부 몰지각한 한인이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인 다단계처럼 코인을 사서 거길 투자해서 그걸 갖고 와서 저희가 전시를 하자라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다행히 안 돼 있고요. 네. 작년에 안 됐고요. 네. 작년까지 이제 그렇게 그걸 직접 실행을 하려다가 네. 다행히 이제 누군가가 적발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300억이 필요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20억에서 30억이 모아지면서 그 돈은 실제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잠깐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 발달 장애우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발달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미국에서 제가 온 지 한 2, 3년 됐는데 1년 반 전부터 그쪽에 이제 취재를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 네. 분들이 직접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부모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태가 불법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국가가 이 불법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낳은 이 아이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뭔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네, 힘든 과정을 거쳤고 네. 또 뭐 누차 말씀을 드린 것대로 미국에서 다년간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장애인 복지 활동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평범하고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네. 한국은 아무도 누릴 수 없고 만약에 누리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완전히 다른가요? 어떤가요? 미국과의 대우는? 근데 뭐 제가 물론 뭐 법률적으로는 아니면 복지 정책 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네. 복지 정책 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제 경험에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우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마련하는 것이 최선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나 일반 장애우들한테 베풀 수 있는 복지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좀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퓰리즘이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세금 등 뭐 낼 것을 내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장애우 단체들 또는 그 핸디캡 단체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발언권이 셉니다. 투표권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 아까 막 보여지는데 오늘 오전의 모습인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 투쟁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 장애인 차별 반대인 거죠. 장애우 차별 반대, 발달 장애, 장애우 처벌 반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최소한 내가 있을 때에는 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케어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서 뭔가를 하더라도 부모들이 죽으면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장애우들에 대해서 네. 탈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일정 시설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쪽에서 뭔가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인들이 생활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환경에서 장애우들도 똑같이 그렇게 환경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똑같이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법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사 캐스터가 얘기했던 네. 9가지 법안, 장애우에 대한 9가지 법안,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을 뭐 개선한다거나 주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청주에서도 더 이상 그 교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발달 가정이 자살을 하는 참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한국이 해외에 나가면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진국의 복지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이나 이런 집회들이 서울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전국의 그 장애인 부모 연대가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런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어떤 정치색을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모든 정당이 나와서 그런 어떤 정당의 색채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장애우 발달 장애를 가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정말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한 자리가 정치인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해주고 그 안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집회들이 많이 좀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집회는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는데 집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장애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집회는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5체 투지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5체 투지 집회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아마 다양한 어떤 그런 또 다른 형태의 항의하는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문서와 캐스터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살려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이 문장이 굉장히 가슴을 찡하더라고요. 직접 취재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오전에 오전에 제가 이제 그 장소에 다녀왔는데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부모들도 뒤에서 듣는
그 청중들도 관객들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뒤에서 보는 많은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장애인 부모인데 부모님입니다. 아.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그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정말 가슴 깊게 제가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렇게 오체 투지라고 해서 5가지의 신체 부위가 모두 땅에 닿도록 또 산부인배랑은 또 다른 형태거든요. 저렇게 해서 하는 저 힘든 과정을 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온몸을 이렇게 다 그렇죠. 붙이네요. 이마, 손, 무릎, 발 모든 부분이 다 닿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게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저거를 거의 그러니까 온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자신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러한 과정을 정말 저 밑에 어디일까요? 저기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저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와서 이번이 마지막을 했고 네. 오늘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의 장애우 복지 정책을 개선하라고 하는 항의 요구 시위였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막 보면서도 마음이 막 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취재해 보신 소감 좀 전해주세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그 복지나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권리이지 어떤 그것에 대한 그런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늘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하고 또 저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국가와 국민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오늘 보도해드린 그 가짜 성형외과 의사 또는 지난주 보도해드린 코인 다단계 사기 등 어쩌면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면 이러한 피해가 당하지 않았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국가가 관리를 잘하고 정부 부처가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화까지 한번 해봤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취재, 어떤 뉴스를 계속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 본 이 세상이 얼만큼 비정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많이 좀 취재하면서 알아가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거의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최혜병이라는 내 자식이 군대에 가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데 그 수습이 미흡한 그 상황을 그 담당하시는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모든 그 생각의 중심이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다른 여타 선진국들보다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개선되는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다룰 내용들이 약간 사회 약자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통해 본 우리의 사회가 얼만큼 불공정한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규격화된 통제화된 시스템에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교통 시스템 제가 조금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것 빼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턴을 하지 말라는 데서만 유턴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유턴을 대부분 하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턴을 하라는 것 빼고는 유턴을 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그만큼 더 많이 보장이 된 대신 책임을 그만큼 같이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 책임도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하에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을 취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뉴스도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권혁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